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대화 제의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포함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문선웅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대응에 맞대응,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현대사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와 좀 달리 이번 문제는 우리로서는 좀 아픈 부분,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거기에 핵심 소재인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해서 경제 문제로 이제 일본이 반격을 했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왕에 있었던 한일 관계에서 여러 문제점과는 좀 차이가 있고 서로 또 이렇게 물러서기 참 어려운 그 과거사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칫 이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지 않나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일 양국의 산업부 장관이 SNS를 통해서 좀 맞대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이 올린 글을 보면 일본 조치는 대항 조치가 아니고 국제기관의 조사를 맡기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도 이제 거부를 밝혔는데 일본의 논리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번 문제는 그 피해자 보상에 대한 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차원에서 일본이 보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수단으로서는 이제 무역 분쟁의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WTO 규정에 의하면 이 무역 보복은 오로지 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이슈에 한해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안전 보장, 뭐 대북, 뭐 밀발주량 이런 것들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들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가운데 특별히 이 반도체 분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60년대 이후로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본을 또 쫓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ICT 분야,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OLED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사실은 일본을 어떻게 보면 추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 소재, 우리로서는 참 앞으로 경제 성장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란 그 부분을 이제 건드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어떤 묘책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묘책이 있기는 어렵고요. 이제 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갈래 정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외교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의 어떤 부당성 이거를 대외 사회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의 소재 한에서는 이제 국산화하고 그다음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간다. 물론 이제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한 3배 혹은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설사 국산화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또 많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중재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트럼프 따라하기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스트롱맨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한국에 적용한 그러니까 미니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인상이 좀 굉장히 짙습니다. 자, 일본과 필리핀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사태 차관 보호의 행보가 좀 눈길을 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 뒤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보자면 전략적으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동맹, 한국과 일본, 이제 사실은 둘 다 놓치기 어려운 카드가 되겠고요. 예. 하지만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당장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강력하게 중재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무역 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동맹 관계가 깨트는 문제가 생기고 또 중국이 또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또 일본 기업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본이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일반인이 아는 것에 비해서 사실 일본 경제도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그 GDP 성장률이 한 0.8%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보복으로 했던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세 가지 그 소재 산업 이것이 이제 수출이 막히게 되고 또 일본의 어떤 무역에 대한 어떤 개입이 경제 신용도에 또 영향을 준다면 사실 일본도 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무역 보복이라는 것은 상대국에 피해를 주지만 자국 경제도 그렇게 좋은 그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네. 일본 수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일본도 사실은 지난 올해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반기 전체로 보자면 대략 한 4.3%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 수출 규제에 대한 피해가 이제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가 언제쯤 나타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품 소재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포토레지스트라든가 플로린 폴리아미드 PI라고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칭가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설사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다도 안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네. 또 지금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이 통관 절차가 이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재고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그것을 그 부품 소재를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느냐, 또 안정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를 우리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카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부품 소재에 대한 그 수출 규제 요거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예. 하지만 아까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일본 경제도 사실은 그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고 또 이제 수출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것을 확전으로 나갈 수 있느냐 요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1일 날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수출 규제가 아베 정부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은 좀 그 퀘스천 마크로 여지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치, 국내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참의원 선거에서 그 보수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한국 때리기로 나선 거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아베가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지 아니면 이 정도로 됐다 하고 스탑할지는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문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